이제부터 정청래가 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네? 오늘 이제 김관영을 막기 위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전북으로 보냈습니다. 요거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무소속 출마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공방을 이어가는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경모 기자입니다. 현금 살포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지사. 자신을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선거 승리 뒤 복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마치고 승리해서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고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공천 불복이자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공천 불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의해서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피지컬 AI 산업과 현대차 새만금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과 협력해 전북 발전을 이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원택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김 지사 제명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충분히 납득 가능한 조치였고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도 그럼 그냥 대충 감찰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1차 감찰을 하고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또 감찰을 했습니다.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전북지사 선거 구도에 큰 변수가 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잇따라 지원에 나서며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됩니까? 그냥 무혐의라는 세 글자만 공표가 되지 그럼 어떤 이유로 무혐의가 났는지 그리고 재감찰 결과 발표됐어요? 이거 제가 못 봤나? 저는 발표된 거 못 봤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밀실에서 얼렁뚱땅 그냥 면죄부 주는 게 이게 감찰이에요? 적어도 우리 당원들이 이원택에 대한 감찰이 불투명하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떠한 이유로 이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이 무혐의라고 그러면 그냥 무혐의인 거야? 우리는 개돼지입니까? 당원들은? 그냥 지도부에서 무혐의라고 하니까 그래 무혐의구나. 이원택은 깨끗하구나. 야 민주당 후보로서 이원택을 지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억지를 쓰냐고. 저는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면은 이렇게까지 안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무소속 후보를 뭐하러 지지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을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한병도 이제 원내대표까지 달려간 거 보면은 여러분 완전히 똥줄이 탔어요. 제가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 오늘 드디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전북 경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관영 후보가 43.2%, 이원택이 39.7%가 나왔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저도 당황스럽네. 아무리 그래도 그 민주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 민주당 여기 지역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6%예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6%인데 호남 지역에 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민주당 지지율이 76%인데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절반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어. 오히려 김관영이, 아니, 저는 무소속인데 그래도, 저는 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오고, 본인도 이제 잘한 건 없잖아요. 예, 본인도 어쨌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시선도, 그닥, 좋지 않을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물론 이제 정청래를 심판해야 된다라는데, 뭐, 동의하는 이런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선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 후보가 40% 이상 나오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민주당 후보일 경우에 나왔던 지지율이고,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43대 39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김관영이 앞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호남 지역 민심이 어떤지는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거는 뭐 초박빙에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 있는데, 정청래의 이번 호남 공천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평가는 끝났다. 호남 유권자들의 거의 절반이 이거 정청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뭐 이원택이 쫓아가고 뒤집힐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정청래는 저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전북에서. 이게 김관영이 잘했다 해가지고 김관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김관영 후보 지지율의 절반 이상은 야 이거 정청래 심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추격 가능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추격 가능한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될 텐데, 사실 이런 걱정을 했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어쨌건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고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데 당연히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김관영 후보가 한 30% 이상 정도만 나오면 그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30% 이상만 나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북 지역 민심이 반청 여론이 지금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응?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그것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하고 그 스킨십이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이기는 경우가 호남 지역에서 종종 나왔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으로 무소속 후보가 나온 것도 이게 상당히 드문 경우고, 그런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거의 뭐 판이 뒤집힌 결과고, 정청래는 이미 심판 받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정청래는 이제 심판 받았다. 예. 관뚜껑 닫은 거예요.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예? 지금 호남에서 저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은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는 욕심부리다가, 그죠? 사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원택을 무리하게 공천을 한 이유가, 그냥 이원택도 날려버리고, 이번에 가장 합리적인 공천은 뭐였냐면은, 김관영도 날리고, 이원택도 날리고, 안호영 후보를 공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공천이에요. 아니면은, 김관영, 이원택, 둘 다 경선에 포함시켜가지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내보내는 게,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합리적인 공천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그럼 정청래가 안호영 후보를 공천을 했으면, 자, 무소속 후보가 1위를 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저도 안호영 후보가 만약에 공천이 됐으면은 김관영 후보를 제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호영을 지지하지. 근데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공천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그죠?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관영을 대놓고 지지를 하는 거고, 징계할 테면 징계해라, 제명할 테면 제명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안호영 후보를 공천을 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김관영이나 이원택이나 뭐 큰 문제 아니니까 셋이 경선을 해가지고 뭐 이원택이 됐다. 그러면은 김관영 후보가 출마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출마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김관영 후보를 대놓고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청래가 본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연임 욕심 때문에 이 일을 벌린 거잖아요. 당대표 연임을 하고 싶어서 이원택을 무리하게 전북지사로 꽂아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 솔직히. 근데 이 욕심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고 정청래가 순리대로 문제를 풀었으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정청래가 호남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당대표 경선도 해볼 만하지.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김민석 총리하고 뭐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공천이 진행이 됐으면은 역풍을 맞을 일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본인 욕심 때문에, 연임을 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다가 이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목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죠.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도시의 농부님 뭐 가셨는지 아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도시의 농부님, 정청래가 김관영을 도지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정청래가 만든 일이라는 거야, 저는. 이거 제가 김관영을 밀으라 그래가지고 전북 도민들이, 제 시청자 중에 전북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관영을 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청래가 무리수를 쓰다가 결국은 김관영을 도지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김관영의 지지율을 만들어준 사람 누구냐? 정청래가 한 겁니다. 정청래가 순리대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소속으로 도민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전북 도민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정청래한테 따지셔야 되는 거야. 정청래한테. 저는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이번에 심판을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자라는 이런 흐름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조승래가 이제 뭐 영구 복당 금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복당 시켜준다고 해도 정청래 당대표 시기에는 복당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예, 정청래가 잘랐는데 정청래 시기에 무슨 복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김관영이 도지사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는 절대 당대표가 못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전북지사 경선에 제가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김민석 총리가 올해 아파트 계약을 했죠. 3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3월 달에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에. 김민석 총리가 그 퇴임 이후에, 정계 은퇴 이후에 살려고 하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곳. 그래서 올해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뭐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익산에 계약을 했죠, 여러분. 익산에. 그 김민석 총리가 왜 익산에 계약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익산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익산에 살고 싶어 해요. 이은성님, 전북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청래와 민주당이 하는 짓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익산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호남에 많이 가고 있죠. 그게 뭐 이제 본인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뭐 그런 정치 행보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단 뭐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이제 얘기가, 분석이 나옵니다. 스프링 조이님, 전북에서 김관영을 당선시켜 정청래를 골로 보냅시다. 지들이 제명시켜놓고 왜 탈당했다고 자꾸 거짓말하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사기죠. 쥐들이 제명시켜놓고 탈당이라고 철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호남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전북, 익산 전북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일이지, 그죠? 이런 큰 그림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 판을 뒤집어 줘야지 우리가. 김민석 총리, 아니 우리가 그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떨어지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연임이 되면은요, 저는 나라 망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그걸 정청래가 입증을 해줬어. 지난 1년 동안 문조 털레유가 날뛰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발목 잡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하고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차기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를 너도 나도 노리고 있는 거야. 조국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지 달아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합당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서 지방선거를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청래하고 손잡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봐, 저는. 그리고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강덕구 의원이 이제 폭로를 했던 내용이 된 건데 지방선거 끝나면은 그죠? 그 전당대회와 합당을 동시에 추진하자.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 나왔잖아. 이런 다 의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차기 당대표는 그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다가 총선 공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이걸 뺏기게 되면은 문조 털레유가 다시 복귀를 하고 민주당 수박들 다 공천 받습니다. 다음 총선 때 친문들 다 공천 깔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선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제가 그때 당대표 선거할 때 정말 피를 토하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면 큰일 난다. 근데 지방선거 공천 결과 보십시오. 다 정청래 맘대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 알게 모르게 친문들이 하나 둘씩 복귀하고 있잖아요. 다 친문들 박아놓고 있잖아. 이걸 뺏기면 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전북지사 경선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전북지사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게 이게 당대표 선거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동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북 선거가 당대표 선거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전북 도지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북 당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정청래도 길을 쓰고 이원택을 공천을 하고 호남에 민영배를 꽂아 넣었잖아. 저기 광주 전남에 민영배 꽂아 놓고 전북에 이원택 꽂아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이런 판을 짠 거 아니에요. 이 판을 뒤집어야지. 도시의 농부님. 김관영이 철새인지 이원택이 철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판을 못 뒤집히면 또 당대표 선거가 힘들어져요. 김민석 총리가 익산에 왜 아파트를 계약을 했겠어. 근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니야. 정청래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이 판을 뒤집어야지 지금. 홍영기님, 김관영이고 이원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과자는 정청래의 힘을 빼서 당대표 연임을 막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정청래 혹시 연임이 되면 다음 총선에서 문어개인 공천권 휘두르며 이잼 뒤통수 칠 거 눈에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 임기가 끝나면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아요.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 대통령님 말 안 들어요. 이제 총선 끝나면은 아무도 안 들어. 친문들이 다시 당 장악해가지고 지들 판 만들지. 그래서 뭐 조국을 대선 후보로 할지 정청래를 대선 후보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친명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당대표까지 총선 때 수박 공천 해버리면 대권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민주정부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다음 대통령이 정청래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괜히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이 조국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지방선거처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임 하는데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200석이 나왔어요. 200석이 나오면 개헌을 할 수 있죠. 4년 연임제 개헌을 정청래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만약에 하더라도 이재명은 빼고 하지. 4년 연임제 개헌을 정청래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말로만 연임 하실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팅창에다 연임이라고 쓴다고 연임이 되는 거야? 연임을 하려면은 200석이 안 되면 연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은 절대 개헌에 찬성을 안 하잖아, 이번에. 아니, 5.18 헌법에 명문화 하자라는 것도 개헌을 안 해, 동의를 안 해주는데, 쟤네들이, 국민의힘 애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면 200석이 안 되면은, 민주당 200석이 안 되면 개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국혁신당하고 합쳐서 200석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애들이 해주겠어요? 4년제 연임을?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200석이 됐어. 그런데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개헌을 발의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지가 되는데? 절대 안 하지? 그리고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님이 믿을 수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돼. 제가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 특히 김민석 총리를 강력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김민석 총리는 그런 욕망이 없어요, 지금. 대권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200석을 만들면 조정식 국회의장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개헌 발의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4년 연임제 개헌으로 하자. 이거는 국민들 여론만 나쁘지 않으면 돼요. 대통령 지지율만 높으면 충분히 그렇게 개헌할 수 있어. 200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면 그걸 하겠냐고. 조정식 김민석이 당대표여야 가능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그림. 근데 지금 여론조사 돌려보면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북에서 완전히 힘을 빼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샤코님, 이현주 당대표도 좋아요. 예. 지금 그런 타이밍은 아니에요. 예,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북에서 확실히 힘을 빼놓으면 정청래 연임을 이번에 완전히 저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원택을 찍자? 우리는 민주당이니까 이원택 찍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해보면은 이게 완전히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게다가 여론조사까지 전북 우리 유권자들이 김관영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 지금.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관영한테. 그럼 정청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북에서 이렇게 뒤집히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청래가 공천한 도지사 후보가 낙선을 했는데 전북에서 정청래를 밀겠습니까? 안 밀죠? 그러면은 정청래 완전히 손발을 잘라놓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적어도 오른팔 하나를 자르는 거예요, 정청래. 근데 뭐하러 우리가 이원택을 찍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심판을 하고 김관영은 본인이 복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면 그때 복당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의 농부님, 정청래가 당대표 되겠어요? 김용남 승리가 좀 더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은 이미 힘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 정청래가 당대표 되겠어요? 정청래가 그럼 연임 되겠어요? 김민석이 그냥 되겠네요. 그렇게 설마 합당하겠어요? 조국하고?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했네 다? 정청래 당대표가 됐네? 정청래가 조국하고 합당을 했네? 합당을 추진했네? 현실을 인식하시라고, 현실을 인정을 하시라고. 그리고 김용남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 아니, 김용남도 당선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털레반을 갈라치기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도 드렸고.
아니 그거하고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는 문제하고 김관영 후보가 참 우리 도시의 농부님도 나름 신념이 있으시네. 예? 아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아 김용남도 이기고 김관영도 이기면 아 정청래가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되지. 어? 그리고 김민석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어?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좋은 기회를 잡았다. 왜 지금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도시의 농부님은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 그죠? 그거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 근데 정청래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잖아. 지금 좋은 기회가 왔잖아. 아니 그거는 동의하시지? 만약에 김관영이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기면 정청래가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동의를 하시죠? 근데 정청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원택을 찍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털레반이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K봉화형님, 봉화혁명님, 도시의 농부님, 정청래가 대통령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반문하신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거 저는 봉화혁명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 농부님이 쓰신 거는 뜻은 물음표를 안 달으셔서 그러지 그거예요. 에이 설마 정청래가 당대표 되겠어요? 이 의미죠? 이게 맞죠 그죠? 그렇게 쓰신 거야. 예. 정청래가 당대표 될 것 같아요 이 뜻이 아니고 에이 뭐 정청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런 의미로 쓰셨는데 문장을 이제 정확히 완성을 해주셨으면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예, 다른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털레반이 반이에요. 민주당의 털레반이 반이라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아니 김어준하고 최욱이하고 대놓고 밀고 있잖아. 저 혼자 싸우는데 제가 벅차다고 그랬잖아요. 아 물음표 다르셨어요? 아 물음표 다르셨대요. 예, 그럼 봉화현명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오늘 예, 길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도시농부님 뭐 깔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최한욱 TV가 여러분 이제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전체를 보고 예, 우리 뉴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라 썼다고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예, 근데 당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당대표가 될 줄 알았냐. 제가 그래서 다시 반문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 도시농부님한테. 대통령이 되겠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청래가 당대표 될 줄은 아셨냐고. 설마 조국당하고 합당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했잖아요. 그죠? 실제 했잖아요, 실제.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 문조털레유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봉화혁명님이, 제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라는 말에 대한 반문이 뭐였냐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설마 정청래 따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그거는. 근데 그런 꿈과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은 지금 털레반 애들 하는 짓 보세요. 아니 김어준이 대놓고 저렇게 하는데 저는 대놓고 조국을 밀고 대놓고 정청래 밀고 그럴 줄 몰랐어. 그 지도 어쨌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근데 대놓고 밀잖아요. 그만큼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야. 예. 연인 물자리님, 도시농부님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까하.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읽어가지고 예, 다시 그렇게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요거 중요한 문제여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뭐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 힘든 거야 원래. 정치는. 예, 뭐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예, 제가 뭐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초반에 스텝 꼬여가지고 문조털레유한테 당한 거잖아. 예?
초반에 당대표 선거 때 당한 거 아니에요. 문제 털레이회 애들한테. 그래서 대통령 임기 초에 스텝 꼬여가지고 지금 1년 넘게 헤매고 있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